안녕하세요. 매주 한 번씩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본업이 바쁘다 보니 한 주 빼먹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색 보정 강좌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오늘은 카메라 로우랑 라이트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왜 라이트룸 안 쓰냐, 라이트룸이랑 무슨 차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계속 카메라 로우로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뭐 차이점 알아두시면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영상으로 찍고는 있는데 굳이 화면 볼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라이트룸을 썼었는데요. 안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카탈로그 관리하기가 귀찮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로우보다 좀 더 느리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그래서 안 쓰게 됐고요. 두 개의 사진 보정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카메라 로우는 거의 보정하는 기능만 있다고 보면 되고요. 라이트룸은 거기에 사진 파일 관리 기능이 더해진 겁니다. 그 로우 파일은 이제 원본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수정을 못 하죠. 이런 방식으로 수정하잖아요. JPG는 수정을 해가지고 저장하면 이제 덮어 써지는 반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물론 복사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긴 하죠. 로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원본 수정이 아예 불가능하고 카탈로그란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수정 값들을 저장을 해두는 방식이거든요. 뭐 노출을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수정 값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카탈로그가 이제 로우들이랑 파일을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수정 값들을 적용해가지고 비트맵 이미지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사진인 비트맵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이 연결고리가 로우 파일들과 연결고리가 카탈로그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뭐 단순 보정 외에도 로우 파일들을 중요한 순으로 분리하거나 뭐 관리하거나 하는 편의 기능들이 있죠. 근데 이제 카탈로그에 정보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보기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느려지는 것 같은데 컴퓨터가 안 좋아서 더 많이 느려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날짜별로 카탈로그를 새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귀찮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 한두 장 보정하는 날도 있는데 뭐 저는 출사 갔다 오면 보통 JPG 미리 보기로 골라내서 보정하는 사진 뭐 10장, 15장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딱히 관리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더라고요. 카메라로는 그 반면에 그냥 이거 이렇게 열면 열리거든요. 카탈로그 없는 대신에 수정을 하면 이렇게 수정해서 완료를 하면은 로우 파일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XMP 파일들이 생겨요. 이걸 뭐 프리셋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라이트룸이 이제 로우 파일들을 카탈로그에 연결시켜 놓고 보정하는 방식이라면은 카메라로는 그냥 하나하나 개별 보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근데 아무리 뭐 개별 보정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개 열어가지고 뭐 파일을 설정을 동기화해가지고 뭐 동일한 설정 값을 적용해 준다거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진짜 개별이라고 해서 하나 열고 완료하고 하나 열고 보정하고 완료하고 다시 하나 열고 보정하고 완료하고 이 정도의 개별 보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어, 더 차이점을 말하기 전에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감이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찍은 사진 전부 라이트룸에서 불러들인 후에 뭐 어떤 거 보정할지 뭐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로는 답이 없고요.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저는 뭐 어느 거 보정할지 분류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탐색기에서 다 해가지고 관리 기능이 딱히 필요 없더라고요. 그 외에 뭐 도구들 위치들이 좀 다르다는 거 있고 뭐 사소한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저는 카메라로가 좀 더 마음에 들었던 점이라면은 라이트룸보다 커브 조절하는 창이 커요. 좀 더 이 조절 창이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입력해가지고 직접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브를 진짜 중시하게 생각해가지고 커브 다루기 조금이나마 더 쉬운 카메라로가 더 좋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라이트룸 쓰면서 가장 별로인 게 로우 파일 원본 위치가 바뀌거나 파일 이름 바뀌면은 카탈로그에서 다시 뭐 경로 수정 같은 거 해줘야 된다는 점이었고요. 반면에 카메라로는 로우랑 그냥 XMP랑 이렇게 같이 세트로 옮겨 다니다 보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파일 명만 같으면은. 그래서 좀 편했던 점이 있어요. 근데 카메라로 진짜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 히스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못 찾은 건지 하여튼 없는데 수정을 막 하다가 한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좀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 보정을 어느 정도 하면은 XMP 파일이 딱 생성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 설정이랑 카메라로 기본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지 설정을 누르면은 이미지 열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XMP 파일 있다면 XMP 파일 설정되어 있는 대로 돌아간다는 말이고요. XMP 파일이 없으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XMP 파일이 없는 아직 보정을 안 해서 그러면 원본 상태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 카메라로 뭐 기본값은 보정 아예 안 한 원본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기본 수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완료를 눌러서 XMP 파일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열어서 좀 더 디테일한 보정들을 해요. 그럼 뭐 보정하다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이미지 설정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정해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뭐 제가 느낀 차이점은 이 정도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카메라로 쓰다 라이트룸으로 바꿔서 보정하고 혹은 그 반대로 바꿔서 보정한다고 해서 뭐 사진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결론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도 웬만한 거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리고 프리셋 저장하는 이런 것들도 다 있고 뭐 사진 보정 뭐 그라디에이션 필터, 방사능 필터 이런 거 라이트룸에 있는 보정 기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원하시는 거 쓰셔도 되고요. 차이점 굳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할 텐데 여기 기본 탭부터 하기 시작할게요.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프리셋 직접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은 뭐 방사형 필터나 그라디에이션 아니면 뭐 기울기 보정 이런 것들은 프리셋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진마다 다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쪽 기본 탭 먼저 기본 탭과 뭐 톤 곡선, HSL, 카메라 보정 이쪽 먼저 하고 이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상이고요. 당장 이번 주 주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